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이제 10분에서 15분으로 이제 심장과 소장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 오장육부에서 화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장에는 심장, 없으면 죽는 장기 심장이고요. 그리고 없어도 살 수는 있는 장기 소장입니다. 두 장기 모두 이제 화 기운이 있어서요. 얘네들은 좀 열이 많은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이 낮으면 암에 걸린다, 혹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체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도가 높고 열이 많으면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암 없잖아요. 소장암도 없었죠. 없었는데 최근에 이 소장암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소장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소장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하고 연결되는 부분은요, 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장기는 멈추면 죽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와 흉골 안쪽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심포라는 그런 이제 주머니 안에 싸져 있는데 얼굴에 있는 이 혀도 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혀를 쭉 내밀어 봤을 때 메롱. 그러니까 메롱을 했을 때 이 혀의 색깔이나 탄력을 보고서도 이제 심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은요, 선홍색, 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난히 이제 핏기가 없거나 핏기가 없다라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난히 혀 끝이 빨간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가와사키병이라고 해서 그것도 심장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혀의 탄력이 떨어져서 혓바닥에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때 얼굴이 눌려가지고 자국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지금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심장하고 연결된 부분은 이제 전신에서는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에서는 이 기진맥진 할 때 그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의에서는 이 맥은 혈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장 건강과 혈관 건강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감정은 기쁜 감정과 이제 질투, 그게 약간 양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쁜 감정 같은 경우는 심장이라고 하고요. 네, 질투 감정은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잘 웃으면 잘 큰다라고 하는 건요. 심장이 그만큼 튼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크기는 자기의 주먹 사이즈라고 하는데 아이들 보시면 주먹이 엄청 귀엽고 자그마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호두알 만한 사이즈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일수록, 그러니까 태아일 때는 더 심장 박동이 빠르고요. 이제 아이일수록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심장이 뛰는데 그렇게 빠르게 뛰는 심장으로 전신으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아이는 태어나서 2년 만에 2배의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귀엽다고 막 간지럼을 태우거나 이렇게 얼른다고 이렇게 던졌다가 받고 이렇게 하면 심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질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할 때 그 배가 소장이에요. 그래서 질투 감정이 잘하면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맛은 쓴맛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라고 할 때 그 몸이 바로 심장이 되고요.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발달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이제 여름 그리고 겨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심장이 무리가 되는데 자다가 이제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경우,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서 죽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열이 막 나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열이 많이 나는데 그런 약이 이제 입에 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제 독소가 더 많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간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그런 영양소들을 챙겨주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은 붉은색이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절은 여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심장 경락이에요. 심장 경락은 겨드랑이부터 시작을 해서 팔뚝 안쪽을 지나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오는 게 이제 심장 경락이 되는데, 자, 지금 팔뚝 이렇게 보세요. 팔뚝 축축 처져 있으신 분들 있죠? 이 팔뚝살은 아기가 낳고 팔뚝살이 생기게 되는데, 아기가 무거워서 자꾸 들다 보니까 팔뚝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기 낳고 힘들어서, 특히 심장이 힘들어서 이 팔뚝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관리를 해주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시고 코큐텐과 항산화 영양소를 먹으면서 심장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팔둘레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판막 수술이라던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팔 둘레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죠? 여기 심장 경락 지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전신으로 영양소와 산소, 우리가 첫 시간에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까지 누가 전달을 해주냐면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그 힘으로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구석구석 전달을 해주고, 그런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다시 회수해서 이제 간이나 심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장은 아주 많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아주 많은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심장은 심장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고 심장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회수하는 혈관인데, 그때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그 심장에 영양소,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심근경색,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려면 코큐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 때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코큐텐이거든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항산화 영양소에는 비타민 A, C, E와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멈추면 죽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컨트롤하는 건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요. 신경 전달과 그다음에 호르몬 두 가지가 모두 심장 박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 신호가 전달될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게 됩니다. 얘네가 부족하게 되면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콩닥콩닥 뛰지 못하게 되는 부정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면 이제 단백질,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순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려면 오메가3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은 뭐냐면요. 이 왼쪽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말초 부분까지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혈관은요, 이제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맥하고 정맥은 겉보기의 두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부분이라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견디기 위해 두꺼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층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짱짱한 고무줄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끊어지거나 뜯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동맥도 딱딱해지게 되면
혈압에 의해서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심장 그 관상동맥에서 터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위에서 얘기했던 항산화 영양소와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혈압이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의 혈압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혈관벽은 두껍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역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 있는 종아리나 이런 쪽에 있는 혈관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걔는 이제 중력을 이기고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이 수축 이완으로 이제 피가 이제 심장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맥에서 혈액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맥 자체가 부풀면서 하지정맥류 들어보셨죠?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데 하지정맥류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풀어진 혈관을 그냥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인 근육이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많이 드셔주시고 아미노산, 저희 제품 중에서는 아미노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장은 위에서 이제 곤죽이 된 음식물이 이제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장은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십이지장에서는 강한 산성인 그런 위산이 섞여 있는 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알칼리성인 쓸개즙과 함께 이제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가 되는 효소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회장에서는 그런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가 완료가 되고 걔가 흡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효율적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융털, 수건, 걸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장의 길이는 대략 7m인데요. 얘는 이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조금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조금 짧은 편이고요. 동양 사람들은 좀 긴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식습관 때문에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길게 되면 이 단백질은 부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짧고 빨리빨리 배출이 되게 만들어 놓았고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식물성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그만큼 장이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이 긴 편인데 식습관은 최근에 많이 변하게 됐잖아요. 육류 위주의 이제 식습관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레토르트와 같은 이제 식이섬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 긴 장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 장부수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바꿔주거나 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소장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하다. 장청, 뇌청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시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입을 다 다물고 듣고 계시잖아요. 집중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혓바닥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소장도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장은 면역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을 분담해서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제 장이 발달할수록 외부에서 물질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면역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장을 어떻게 관리해 주면 좋을까? 소장은요.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이 장내 세균총이라는 거는 그 밸런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의 비율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영양소를 보시면 이제 유산균이 되게 중요해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C.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 유산균은요 예전에는 이제 유산균이 위산이나 담즙에 많이 죽어가지고 많이 먹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먹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아남는 유산균을 여러 가지 기능인 유산균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꾸준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우리가 변을 볼 때마다 같이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과 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음식들은 이제 소장과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간다. 왜냐하면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붉은색 음식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펜,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과 같은 식물 내재의 항산화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작용, 그리고 혈관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엽산도 대체적으로 풍부한 편이고요. 석류와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DNA 손상을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추 있잖아요. 이 고추는 혈액 응고를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하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심혈관계를 갖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